빅픽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증시 흐름만 보더라도 기술주 약세가 굉장히 좀 뚜렷합니다. S&P나 다우 1%대 밀릴 때 나스닥은 3%나 하락을 해서요. 오늘은 기술주에 포커스 맞춰서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술주 현황이 좀 어땠는지, 상대적으로 얼마나 부진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우선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요, 이 코스닥이 낙폭이 훨씬 과합니다. 코스피는 이제 조금 있으면 플러스 전환할 것 같은데요. 이 코스닥은 여전히 1%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날들이 굉장히 흔했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과대했던 날들이 금년 들어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나스닥만 놓고 보더라도 나스닥 4월 이후에 지수만 놓고 보면 한 15% 정도 하락했고요. 1월 고점 대비해서는 25% 정도. 코스닥은 4월 이후에 10% 정도 하락, 고점 대비해서는 20% 정도 하락. 그러니까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덜 빠졌다는 거지, 국내 시장 사실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는 거면 종목은 한 3배 정도, 2배에서 3배 정도를 봐야 되는 거니까 종목의 하락은 훨씬 더 깊어졌고요. 이 종목별로는 고점 대비해서는 30%, 40% 하락한 종목도 상당히 흔했을 거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종목들 많죠. 그리고 이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주가 시총 최상위권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도 삼성전자 이미 7만 원 깨져서 6만 원대 된 게 한참 됐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30만 원대, 40만 원대 아래에서 이 형성된 게 굉장히 오래됐죠. 이 고점 대비해서도 연초 고점 대비해서 15% 이상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 국내에는 전기전자 섹터가 시총 비중이 압도적이죠. 전기전자 일봉을 보더라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그야말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 나왔었고, 다른 종목 대비해서 기술주의 하락폭이 훨씬 과대했고, 이런 날들이 상당히 흔했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약세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야지 이제 앞으로 반등이 나타날 텐데, 그렇다면 약세 원인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지 이런 움직임이 좀 다시 반등으로 바뀔까요? 네, 기술주들이 넘어야 될 고비는 기술주라는 주식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런 기대감들에 대한 다시 부활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주라는 거는 성장성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꾸준하게 얼마씩 벌고, 대표적으로 통신업종이라든지 에너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 배당 많이 주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미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배당도 많이 주고 이렇게 상황인데, 이런 종목과는 정반대죠. 기술주는 밸류에이션 높고요. 이 이익단은 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런데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성장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성장성 정점 통과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성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는 거죠. 리오프닝으로 플랫폼 수혜주, 플랫폼과 관련된 언택트 관련된 이런 종목들, 수혜주들에 대한 성장성은 둔화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1분기까지는 못 버틴 종목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잘 버틴 종목들도 꽤 됩니다. 실적이. 그런데 2분기 이후는 가이던스 하향이 되는 종목들이 대다수고요. 그리고 그림 보시면 나스닥 100 이익 모멘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성장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성이 둔화가 된 거냐, 아니면 최근에 미국 인플레이션, 금리, 그리고 러시아 사태, 중국발 봉쇄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요인이냐, 이런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좀 더 무게감이 쏠리는 건 구조적으로 성장성이 정점에 달았다는 게 최근에는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게 구조적 성장의 정점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용어 정의를 한번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기술주 이퀄 성장주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기술주라 함은 이 IT 바탕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 반도체, 언택트 이쪽까지 보시는 거세요?
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까지 좀 확장을 해보면 좀 전에 2차 전지 그리고 언택트 반도체 말씀 주셨는데 미국에서 사실 비슷하죠. 뭐 미국에서 기술주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그리고 뭐 애플 뭐 요 정도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는 이런 모습인데 좀 전에 말씀 주신 종목들은 국내에서는 그 정도 종목이 좀 더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성장주로 확대를 해보면 제약바이오나 이쪽까지 넣었는데 이쪽 보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 기술주 섹터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좀 하고 진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민감주들이 대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우려 요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선은 이 좀 전에 이 공급 과잉 말씀 주셨는데요. 이 공급 과잉 어떤 거에 대한 공급 과잉이냐? 기술주가 좀 공급이 많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시장의 기술주들 주식이 대거 상장했습니다. 이 작년 그리고 특히 재작년 보면 IPO 되는 종목들 따상 이러면서 따상이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증시에서 들렸고요. 방송에서도 많이 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이 재작년 3월이었죠.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주식이 빠른 속도로 반등을 했는데 원래 있었던 2천까지 간 게 아니라 3천 돌파까지 했죠. 그러면서 주식시장 상당히 활황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상장하는 종목들 굉장히 분위기 좋았었고요. 그 안에 기술주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기술주들이 주식이 대거 상장했는데요. 기술주들의 특징을 본다라면 뭐 대체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고요. 그러니까 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익단은 적자가 나는 기업들도 많았고 또 흑자가 나더라도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이 이익단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업황이나 매출이 둔화가 됐을 때 지금 뭐든지 경쟁이 심화됐다. 공급이 많아졌을 때는 업황이 좀 안 좋아졌을 때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을 들이게 됩니다. 경쟁사가 없으면 이 비용을 좀 덜 들이고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가는데요. 경쟁사가 많으면 비용에 대한 이 고민보다는 우선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많은 이 광고비라든지 뭐 이런 비용들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비용들에 대한 증가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팬데믹 이전까지는 기술주들은 경기 흐름에는 사실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술주는 기술주기 때문에 이 경기의 흐름보다는 이 종목 자체의 회사 자체의 성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팬데믹 이후를 놓고 본다라면 특히 최근에 오면 더 강해졌죠. 경제 지표와 기술주의 이익 민감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기술주들의 이익도 당연히 따라 올라갔고요. 경기가 좀 떨어지면 이 기술주의 이익도 따라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는 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트렌드도 좀 달라졌습니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전과 이후에 기술주를 바라보는 기술주들의 이익이 따라가는 트렌드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 기술주들의 이 종목 수, 기업 수 자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신 차트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기술주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가 좋아졌을 때 기술주들이 좋아지느냐, 경기가 나빠졌을 때 기술주가 나빠지느냐, 이런, 커플링이라 그러죠. 이런 커플링 정도가 예전에는 경기의 흐름과 무관하게 기술주는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 실질적으로 그런 회사들도 많았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술주들의 이익도 떨어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기술주들의 이익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기가 좋으면 기술주들 분위기 좋을 텐데 경기가 안 좋죠.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원유 가격 올라가고 있고요. 다른 물가 다 올라갔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데 정작 제품 가격 급격하게 올리기는 힘들 만큼 경기는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물류 대란도 같이 겹쳤죠.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경기 안 좋다. 그런데 커플링 정도는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이익 민감도, 이익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건이 별로 안 좋네요. 그러면은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사실은 기술주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당분간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 그런데 성장성이 좀 꺾였다는 쪽이 좀 더 목소리가 크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 많이 됐기 때문에 경쟁은 좀 더 치열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익 체질도
예전과는 달라졌죠.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최근에 경기는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기술주에는 역풍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좋지 않게 다가오고 있고요.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기술주가 구조적으로 성장세로 바뀐다, 이렇게 바뀌기에는 힘들죠. 예, 금리는 금년에 계속 올라가고요. 내년에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이런 구조적인 반등을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은 갖춰지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을 찾아야 될 때, 이제는 좀 더 기본적인, 우리가 주식 책자 같은 데들을 보면은 가장 좋은 종목 찾을 때 가장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더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이 어렵다.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힘든, 그러니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다가오기 힘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이익 모멘텀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이익단이 꾸준히 발생하는 이 변동성이 좀 낮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견고해야 됩니다. 언제 또 좀 더 크게 위기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 흐름이 견고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 무조건 낮아야 되겠죠. 지금 시장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되는 이런 시기.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은 새로운 아이템, 좋은 성장성을 가진 종목들을 좀 더 빨리 찾아서 이 성장성이 반영되기 전에 주식 투자를 먼저 하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나타냈다라면, 이제는 이 수익률을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적게 보고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이런 전략들이 중요한 시기로 22년도는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 큰 그림 그려주세요. 좀 전에 제가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의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가장 기본적입니다. 워렌 버핏도 가장 좋아하는 이런 투자 원칙 중에 몇 가지를 추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기본이 되었던 이런 전략들,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종목을 추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